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필성 변호사와 저와 단둘이서 평론, 유쾌한 정치평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둘이 괜찮습니까? 아니 뭐 저야 영광이죠. 자, 우리 23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봤던 이슈 아니면 기사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네. 어제 그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 대표께서 이제 부산 금정구청 이제 그 지지 유세를 나가셨는데요. 네. 혹시 지금 띄울 수 있을까요? 사진이 좀 네. 나올 겁니다. 네. 사진을 네, 이거 네, 같아요. 예. 이게 뭐 문제가 이게, 있나요? 아니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뉴시스에서 나온 네, 이제 뉴시스 이게 기사입니다. 이제 네. 뭐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니라 기사인데 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뒤에서 턱을 개는 거? 제가 저걸 보면서 사실 진짜 턱 깨는 포즈가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주 봤던 모습이긴 네. 해요. 그래서 저 모습. 네, 저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평상시에 턱을 개는 그게 턱을 갠다. 괴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전에는 약간 연출한 게 아닌가 사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분이 원래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 모습이 눈에 좀 띄어서 네. 그리고 아마 뉴시스 기자도 눈에 띄는 장면이라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턱을 개는 모습 저는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 잘 안 보입니다. 예,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약간 저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그렇게 보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한다는 이 말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네. 지금 이번에 어쨌든 뭐 보궐선거가 이슈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진 하나 이렇게 원래 좀 가볍게. 저런 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뭐 들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 아니지 알겠습니다. 오, 저도 몰랐는데 네. 뉴시스 기사를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띕니다. 네. 자, 정치권은 지금 명태균 씨 얘기로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사실은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한 거예요. 명태균 씨를 보도를 했죠, 단독으로. 네. 순서대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반응을 하면서 상황이 계속 커지고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저희 단독 보도가 2% 앞서게 해주이소.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그 직후에 오빠 메시지를 이제 공개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커졌는데 명태균 씨 행보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지 사실 저는 처음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여러 인물들, 좀 독특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으면 그렇게 튀는 모습이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명태균 씨는 이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긴다. 그 표현도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사실 영역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어느 분의 조언을 구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관저 이런 거 하듯이 조언을 구했다. 아니면 뭐 이런 정책의 조언을 구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이분은 정말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온 분이었고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특유의 이제 그런 게 좀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제가 좀 보태면 자존감 같은 게 또 되게 높으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뭐 우리가 뭐 언급됐던 예컨대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공 스승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전에 어디 법정에다 나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주목받는 걸 좀 즐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를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즉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그때 이제 방향에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없었던 일이 사실 조용히 들어가고 정치권에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묻어갈 갈 수도 수도 있어요. 있었던 건데 예. 이분이 발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발끈했어요. 발끈하고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슈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거의 매일 내용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계속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인도 돌아설 수 없다. 예. 자,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큰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천 개입했다는 그 제보를 쓴 겁니다. 의혹 녹취. 또 최근에는 여론 조작했다. 2% 올려 주의소.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차 아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니까 네네네네. 무응답안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명태균 게이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핵심 줄기는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초 내용은 공천에 개입한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지금 마지막 건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인데 여론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또 본인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3%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것이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 저 잘해요. 명태균 씨는 이런 거예요. 강혜경 씨 제보자죠. 이 씨, 강혜경 씨 실수한 거고 편집했을 것이다. 음성 녹음 녹취 편집 잘한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자기 말은 다 맞고 나머지는 뭐 이 강혜경이든 뭐든 자기 목소리 들어있든 다 조작, 거짓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주도권을 잡고 네. 주목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다 이게 키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맞고 나는 맞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이분은 조작했다고 주장하시지만 네. 이 녹취록 내용에도 사실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네. 이제 보면 이런저런 업무를 지시하고 자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자연스럽게 지시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올리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왜 그 지시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분이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이걸 하실 때부터 네.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네. 라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네. 그리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 태도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오빠 그 메시지. 그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뭐 이렇게 명태균 씨도 얘기하다가 또 친오빠하고는 정치 논할 것도 없다고 하다가 다시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기억도 안 난다 등등의 좀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녹음 자료가 그 방송 자료가 있나요? 한번 들려주시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근데 전 기억도 안 나요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000장 돼요.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자세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어떻게 겨냥, 어쩌면 또 협박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천장.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건 뭐 추측입니다. 전체 예, 추측이라고 추측입니다. 이 예. 단어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명태균 씨를 입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구속시킨 게 맞아요. 구속해라는 거. 예. 혹시 또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 추측이다. 추측이다.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예. 전제로 예. 하고 하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엔 그렇게 취한 걸로 보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터져 나오고 사실은 이게 이제 현 정권의 현 정국의 상황, 그러니까 네.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권 내에서 잡음이 나는 거, 이거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나 건드리면 정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적당히 넘어가 달라라는 얘기를 할 만한 타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전적으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사실 있을까? 보면 네. 패턴을 좀 보면 저때 다 추측이긴 한데 패턴을 보면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하려 아니면 하여튼 우리는 보도대로 가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SNS나 이런 데서 딱 공개를 한 다음에 다시 언론에 나가서 뭔가 해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무슨 뭐 치밀한 계획이나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 때문에 욱해서 올렸다가 네. 이게 이제 인터뷰 들어오고 하면은 일단 수습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약간 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왔다 건데 갔다다. 이게 지금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더 리스키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게 건데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나 언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예상대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네. 요 정도 하고 아니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 아니면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보면 아무도 알 수 없게 텄다가 넣었다 이러니까 무섭다는 거잖아요. 네, 무섭고요. 근데 사실 이런 캐릭터,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네. 정치권 근처에는 드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내가 사실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가 몇 표를 갖다 줄 수 있다. 어쩌고 네. 저쩌고 자기를 부풀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이런 캐릭터들이 그쪽에서는 드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정말 이게 잘 맞아서 이분이 어떤 성과를 어쩌다 냈다고 보이니까 어쩌면 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막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으쓱 올라갔던 게 아닌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제일 추측이긴 한데 왜 가만두느냐 검찰에서 뭐 하냐 어쩌면 구속을 해서 입을 막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일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라든지 어떤 내용 같은 거 봤을 때 법적으로 뭔가 문제될 만한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씀하시는 거죠? 처벌이나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네. 명태균 씨가 사실은 걸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제 지금 아까 했던 여론조사 조작 이런 네. 것들이 문제될 수 있긴 한데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에 관련된 규정들은 사실 크게 처벌받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 네. 사실 하는 사람들은 뭐 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뭐 이런 거에 관계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서 위계 사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네. 지금 저게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사용되는지 현재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좀 애매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이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매우 짧죠. 예, 매우 짧고요. 물론 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좀 길긴 한데 이분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외에 지금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원 명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정치자금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준 게 정치자금 문제가 되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중요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명태균 씨가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명태균 씨 본인의 범죄는 사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제가 명태균 씨가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명태균 씨 본인한테 초점에 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영향을 준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태균 씨 같은 그런 일종의 브로커들, 뭐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몇 표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몸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사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순간 사실 그 정치인에게 사실 책임이 더 크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요새 좀 말을 조심해야 돼서 이제 최서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최서원 씨하고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네. 초점이나 비난은 최서원 씨한테 더 많이 갔지만 네. 최서원 씨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주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걸 한 것은 사실은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 최서원 씨가 더 무겁게 처벌받은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법조인들 사이에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고요.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정말 경선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선거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줬다면 이거는 사실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명태균 씨 우리 단독 내용, 녹음 내용 다시 한번 좀 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들려주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윤석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 아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4%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래서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 저 잘해요. 아, 참. 네. 사실 제가 저걸 보면서 이제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2, 3% 올리는 게 뭐 의미가 있냐는 식으로 사실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저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왜 2, 3%가 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분이 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본인이 했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공표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렇게 만든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친 것처럼 또 본인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 통화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단순히 여론조사가 많이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그들이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이미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갖고 뭔가 아니면 그걸 알던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뭐 거잖아요. 적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기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있었다는 사실 의미로 전 처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음흠. 지금 저거 나온 거는 빙산을 읽을 수 있고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아하. 그 이미 그 전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내에서 상당한 무슨 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까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사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깐다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관계된 그 정치인들 뭐 지금 너무 많아요. 뭐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 그 이준석 의원도 있고 특히 그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대선에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고소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였던 태도하고는 상당히 완전 다르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뭐 저도 뭐 이런 관련 사건들 직감적으로 보긴 했지만 네. 이제 뭐 보도가 나오면은 뭐 언론중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바로 뭐 저기 국민의힘에서 성명 나와서 이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안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홍준표 시장을 엄청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공격하고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 성격상 네. 그분이 또 이제 발끈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세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뭐 점잖게 넘어가고 계시고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분도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뭐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다 써놨는데 제출 안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물론 뭐 고소고발하는 게 꼭 네. 좋은 거라 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 더 이상 이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든 이제까지 네. 모습과 상당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게 뭔가 그래서 자꾸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정말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국감 지금 진행 중인데 국회 운영위에 이제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이라는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고요. 운영위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그 친오빠 김진우 씨 또 그리고 명태균 씨 이 증인 참고인 명단 올렸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거를 국정감사의 이슈로 삼음으로써 다 네.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1차적 목표겠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명태균 씨는 다 우리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행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네. 그 이제 국정감사 일까지 뭐 이런 공격이나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 사실 명태균 씨가 정말 이걸 내가 그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국정감사 자리야말로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국정감사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나온다고 하면 정말 또 전국을 매우 크게 흔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어느 정도 뿌듯해하실지도 몰라요.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하나씩 올리겠다 했는데 어제는 또 크게 큰 건 안 올렸습니다. 뭐 이제 그거야 이제 템포를 보는 템포 거라고 보는 볼 수 거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저 선거일이었으니까. 아, 선거날이니까 어제는 안 했을 것이다. 네. 오늘 혹시나 가능성도 뭐 봐야 되겠죠. 예측할 수는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을 흔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